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골드만삭스 악재 때문에 1735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거의 한 자릿수대로 낙폭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도 있었었는데 그러나 다시금 낙폭을 확대하면서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17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 1730포인트가 깨지면서 1728이라는 주가까지도 보여줬었습니다. 코스피 수급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네, 외국인이 좀 파는 듯 싶었었는데요. 지금 그 파는 규모가 조금씩 현물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도 이제는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0개 가까이 선물도 팔고 있고요. 자, 오늘 프로그램은 그러나 1000억 정도 일단 시장에 그래도 버팀목이 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만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을 뿐 거래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기관이 홀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 아주 견조한 모습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서 코스피만 1730선 안착이 조금은 힘겨워 보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오늘 가장 많이 내리는 업종부터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건설업종 역시나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돼도 지금 대형 건설사 정도만 살아날까 말까 한다는 분석이 있죠.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그야말로 대형 종목들이 많게는 2%대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살아날지 모르겠네요. 전기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요. 이래저래 삼성전자가 또한 하반기 공급 과잉 전망을 해놓아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주말 그런 글로벌 증시 장도 열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한 지난 금요일 상승한 것에 한 반 정도는 반납을 하는 것 같네요. 85만 원 시대가 열리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84만 원도 지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장주가 빠지고 있고요. 이노텍 정도만 강보합을 유지할 뿐 SDI, 삼성전기, LG전자, 삼성테크 많게는 1% 이상 1.5% 내외로까지 빠진 종목들에 눈에 띕니다. 한솔 LCD는 오늘 2% 정도 급락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빠지네요. 3% 정도 큰 폭의 일단 이평선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거의 2% 정도 빠지면서 28,000원 다시금 깨졌습니다. 자, 지수가 가지 않으니까 증권업종도 역시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 평균적으로 1%씩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와 덧붙여서 조금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또한 살아나는 듯 했다가 꺾이기 시작했던 것이 철강 금속 쪽인데요. 자, 포스코가 49만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49만 원까지도 위협받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5% 급락했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여졌는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커녕 포스코와 더불어서 1% 이상 더 밀리면서 9만 원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영풍과 고려아연 정도만 제외하고는 철강금속 섹터 모두 분위기 좋지 못합니다. 금값이 4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에 고려아연은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기계업종도요.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아침에 8만 원이 지금 위협받게 됐습니다. 10만 원 근처까지 가보는 듯 싶었던 두산중공업이 9만 원 그리고 8만 원까지 지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금 방중설이 나오면서 또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가 1.7%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비금속 쪽은 괜찮고요. 의료정밀 쪽, KC텍과 삼양옵틱스가 아마 움직이기 때문에 섹터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인 것 같고요. 운수창고 쪽에서는 항공주가 또 좀 괜찮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지금 아시아나도 강보합 정도가 뜨고 있는데 코스피 수송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는 것에 지금 항공주가 4월 유럽 항공 대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다는 뉴스 때문에 일단은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음식료품 그리고 종이목재 일단 조금 내수 쪽이 오히려 오늘 같은 장에서 조금 빛을 발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행스럽게도 1730은 안 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729로 일단은 30이라는 숫자를 또 다시금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한 주 전체적으로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재광 항맥투자증권 상무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들이 오늘은 골드만삭스 악재 때문에 조금 파는 모습도 보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또 모처럼 만에 4천억 이상 사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5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자, 4월달 날씨도 굉장히 참 안 좋았습니다. 100년 만에, 40년 만에 4월달 날씨가 이상하다 하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야, 이거 뭐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드셨을 텐데 네. 지난 주말은 아주 화창했었죠. 저도 뉴스를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산에 들에 많은 행락객들이 아주
봄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많은 투자자분들 지난 주말은 다소 불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다시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야,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주시장이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하고 분석을 하게 하고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시작하는 첫 주인 금주는 주 초반,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금주 들어서 분기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드리기 앞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시장의 움직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로 수급 동향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자,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미국 시장의 동향인데요. 이 미국 시장 동향 상당히 지난 금요일장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측 상단에 그 센티비 자막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조금 옆으로 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에 갇혀져 있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의 양봉이 다시 한번 음봉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뉴욕 증시를 점검해드리면서 이 라인이 1950포인트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11,008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58포인트가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단기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오늘 밤과 내일 밤의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네. 이것도 제가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시기가 쉽죠. 자, 보시면 아직 국내 주식 시장 추세선은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의 장초만 아침 쇼가 개파락가는 조정은 오히려 매수로 적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체크해 주십시오.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몇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1716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이 1716포인트가 붕괴된다면 왜 중요하냐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1700포인트의 지지선과 1750포인트의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였던 중심 추세선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뼈동물 인간한테는 이 등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척출할 수 있는 그 분기점이 1716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붕괴된다면 국내 시장도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 초에도 다시 한번 그 1716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도 장초반 아침시초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에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시초가를 넘어서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에는 관망 전략입니다. 오전장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상무가 얘기하기에 1716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기조 자체는 살아있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럼 오전장에 오히려 빠질 때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장 장초반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3원 60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초반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로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절대 비중을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좀 관망하시면서 오후장의 템포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서 돌아서는 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굳이 오늘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내일과 모레장에서도 기회는 충분히 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 1716포인트가 지지하고 있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금주초에도 변곡점 구간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금주초는 좀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접근하되 체크포인트를 꼭 주시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수급 동향 말씀드리기 앞서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수급 동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에 소폭 매수율을 보이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은 17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매도 규모는 매도했다가 볼 수는 없겠죠. 거의 관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국내 기관입니다. 장 초반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87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히려 1,000억 원 정도 매수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죠? 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 그렇죠? 매도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가 오전장에 나오면 오후장에서는 다소 감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주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KT 예, 익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존의 매수를 관심을 보였던 종목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IT, 그리고 여기에 조선까지, 예, 그리고 통신의 대명사인 KT까지.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에 대한 매수를 지속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기아차 역시 자동차 관련 주와 그리고 IT 그리고 일부 철강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들 종목군들도 보면 이미 그들이 매수 관심을 가졌던 종목으로 여전히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루멘스, 네오이즈 게임즈, 아토,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심텍, 신화인터텍, STS 반도체, CJ 옵쇼핑을 매수했는데 자,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종목은 나타나지 않고 기존에 그들이 매수했던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형성 종목군들도 있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역시 실적이 후성되는 IT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외국인이 오늘 소폭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사주지 않는 것, 관망세 정도를 일단 봐야 되겠고, 오늘 일단 오전장에서는 조금 보면서 오후장에 양봉이 뜨는지 또 등뼈 지수 정도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좋을까요? 1716포인트 지지가 되는지 좀 보면서 오후장이라든가 내일쯤 가담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후장이라든가 오늘 혹은 지나고 내일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지난주에는 한솔 제지하고 풍산에 관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 볼까요? 네, 한솔과 지난주에 풍산을 말씀드렸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랭킹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늘 아침 시초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비교적 종합지수보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금주 초에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네. 오늘도 좀 큰 종목 하나하고 작은 종목 하나,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요? 예. 그 SK그룹의 대표 화학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SKC는 국내 필름, PP 필름 국내 1위 생산업체입니다. 역시 SK그룹의 주력
죄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된다면 역시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이 화학업 쪽에 대한 동반 매수세가 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SKC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또 실적도 그 매출 29%, 영업이익 무려 400%가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C가 이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가가 너무 이미 반영이 돼서 이런 재료가 주가에 반영돼서 급등했으면 의미가 없는데 예. 주가 흐름도 견고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SKC 위치가 어떤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의 위치를 한번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승했다 눌림목을 받는, 상승했다 1차 눌림목 재차 상승하는, 더구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목이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종합지수가 지금 코스피 시장이 14.4포인트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도 종합지수를 압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장의 주도주인데요. SKC도 주도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차트 보시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을 한번 보라는 말씀드렸죠. 네. 예, 주식의 종목 선정은 주봉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은 오히려 주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죠. 이제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저 삐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거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요선과 요선을 쭉 연결하면 거의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2만 원 전환, 요선이 2만 원 선이거든요. 2만 원 전환 가격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마이너스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5짝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제 좀 작은 종목 하나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네네, 많이 들어본 그 종목이죠. 네. 예, 지난주에 역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뭐 종목 분석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수 가격대가 들어오니까 뭐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솔재지 뭐 지난주 언급해드렸죠. 국내 인쇄용지 특수지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내수 판매량이 증가돼서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죠. 격정 매수 가격대가 11,000원을 전환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종합지수의 하락과 어우러지면서 오늘 마이너스 조정을 보인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것이 한솔재지 역시 무슨 차트? 주봉의 차트입니다. 주봉의 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세선 한번 그려볼까요? 추세선은 그 화면의 최고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최고점 여기죠? 이걸 갖다 쭉 좌로 이렇게 연결을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막 돌파하는 모습이다. 아래 거래량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의 모습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역시 일봉의 모습을 보면 1차 상승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 바닥 탈출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받을 때 요게 요선이 지선 라인이 11,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나. 지난주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은 역시 또 오늘도 불안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의 SKC와 한솔재지 역시 마이너스 공략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원 상무님께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까 싶은데요. 네네. IT 자동차 작은 종목들에 대한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진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유하고 코스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좀 곧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으시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코스닥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실 작은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의외로 제 말 한마디가 무슨 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시장의 흐름을 좀 그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는 그리고 혹시 초보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제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장은 오히려 저는 5월 한 달은 이제 5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네. 5월 한 달은 오히려 종목별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716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기존은 상승 기조다 하는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우려되냐면 상승을 하되 지난 3월달 그리고 2월달과 같은 그런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탄력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지수를 일정한 수준에서 받쳐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종목별로는 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는 종목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하시죠. 이제 올 상반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5월달, 6월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내 기관이라도 외국인들의 펀드 매니저의 중간 평가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올 상반기, 지난해 하반기라든지 올 1, 4분기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수익을 제대로 몰리지 못했던 기관이나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의 펀드 매니저는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책상이 복도로 빠질까봐. 네. 복도에다 자기 책상을 놔둘까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 지금 연초에 보면은요,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비중을 굉장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5월달과 6월달은 승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도 일부 종목별로는 저 주식은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매매 심리, 투자주의 종목에 걸릴 정도로 수직 상승하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장세는 5월과 6월 달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만 시간 투자를 더 하셔서 종목 분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 고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번 달은 조금 공부를 주식 분석하는데 시간을 한 30분 정도만 더 할애해 주신다면 그만한 노력의 대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월에는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분석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이재광 상무님의 지혜를 조금 빌려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참조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보죠. 이재광 상무님께서 중간에 잠깐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이 빠진 것 같았는데 그렇네요. 15포인트 하락해서 1725포인트. 오늘 기관이 많이 팝니다. 지금 개인만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기관이 1,000억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점차 매도라는 말을 붙여도 그럭저럭 어울릴 법한 규모로 지금 매도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언제부턴가 하락 반전이 됐네요. 많은 폭의 빠짐은 없지만 522포인트 정도로 1포인트 이상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말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IT 종목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특징주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가 증권사들의 연이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 이상 하락하며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국내외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이 98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IBK 투자증권이 10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한편 외국계 BOA 메릴린치는 1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한편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골든 나레리치는 공모가 5천 원의 2배인 만 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관리형 부동산 투자회사로 경남 거제시의 부지를 매입해 오피스텔, 원룸형 아파트 등 주상복합 빌딩을 건설한 뒤 분양 및 임대할 계획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CMS가 CT&T와의 합병 비율 조정 및 물량 부담 완화 기대에 8%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CMS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지적으로 전기차 업체 CT&T와의 합병 비율을 1대 59.7에서 1대 51.8로 변경했고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일부에 대해 1년간 보호 예수를 걸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오늘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대만의 AUO하고 같이 특허 소송에 들어갔었는데 패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다른 대형 IT주들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구제역이 내륙까지 모두 다 확산됐고 축산연구소에까지 번졌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있었었죠. 오늘 구제역 관련 테마가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는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5월의 첫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첫날 어떻게 출발이 그다지 마음에 썩 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사태가 다시금 터져서 사기 혐의 얘기가 나왔던 바로 그날의 안 좋은 기억도 떠올려지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추세를 조금 조심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리포트 요약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사들은 대체로 5월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실물 경기 회복, 기업이익 강화, 밸류에이션 매력을 기반으로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글로벌 리스크의 수위도 한층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증시가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코스피 지수는 1680에서 1820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항공, 해운, 은행 업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IT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투자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 대한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 들려오며 미국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증시 상황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악재로 영향력은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조정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 등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돼 골드만삭스의 부담을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이 올 경우 자동차와 IT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사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고 5월에는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IT 자동차, IT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그 외에는 항공, 해운, 은행 업종이 유망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전화로 혹은 글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이고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글 보고 저희가 또한 전화 상담과 동일한 강도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서 출연하셨던 패널이 오늘장 개장하기 이전에 물론 오늘장이 좀 약하게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시긴 하셨지만요. 언급하셨던 종목들 오늘 개장하고 난 다음에도 그 같은 매수 관점이 유효한지 다시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하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께서 오늘 아침 출연하셔서 언급하셨던 종목인데요. 바로 아토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름도 간단하고 많이들 최근 들어 급작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아토. 반도체는 이제 후공정 장비와 전공정 장비가 있는데 전공정 장비 쪽에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무엇보다 또한 벤더로서의 역할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유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또한 설비 투자를 좀 더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무엇보다 오늘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매수가를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0,000원까지 보셨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 상황 한번 살펴보죠. 오늘 아침 얘기하실 때는요, 오늘 해외발 악재,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사태로 글로벌이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7,5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 7,450원에 사보면 어떻겠나 하셨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좀 이렇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자, 이 종목은 그렇게 마음처럼 가격대가 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10,000원이고요. 참고로 손절가는 7,000원인데 지금 손절을 얘기할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7,500원 정도에 사보자라고 했지만 오늘 8,150원까지 올라가면서 일단은 말씀하신 가격과는 조금 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따라 사야 좋을 건지 한번 전화를 통해서 여쭤보기로 하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아토 오늘 잡기가 조금 뭐하네요. 가격이 좀 높아요. 예, 예. 오늘 뭐 종합지수가 그 해외발 악재로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이 반도체 장비주 업체, 이 아토나 뭐 윤심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가격이 한 좀 4% 정도 올라 있는데요. 이 종합지수가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730을 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전장 이렇게 쫓아 사시는 것보다는 오후장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그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던 7,000원 중반과 8,000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그 매수 가격은 조금 그 올려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오전에 7,450원 정해드렸는데 네. 일단 한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 수준이었던 그 7,900원이나 8,000원 이 정도 근처에서 매수 가격을 조금 올려 잡으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후장 들어서 지금 8,150원 정도인데 한 100원, 200원 좀 조금 더 떨어져 주면은 오늘장에서 7,900원, 8,000원 정도 아침에 얘기하셨던 가격보다 조금 매수가를 끌어올려서 그 정도에라도 분할 매수 차근차근 해보자. 아토 얘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이었고요. 일단 오늘 좀 오후장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코너에 출연하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께서 언급하신 종목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 여파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인지 삼성전자가 올 12조, 13조 시설 투자하는 것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역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KC텍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뭐 세정장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LCD가 중심이고 그 외에 아몰레드라든가 반도체 쪽도 역시나 삼성전자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KC텍 목표가는 9,000원 정도 보셨는데 사실 가격적이면은 좀 전에 봤었던 아토하고 가격대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60원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6,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역시 뭐 손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3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한 1,000원 정도 가격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목표가까지는 한 2,000원 정도 남긴 상태. 하지만 매수가보다는 1,000원이 높은 상태.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좋을지요. 한번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거의 비슷한 종목을 얘기하셨던 아토, 조재석 부장께서는 매수가를 올려서라도 오후장에서 사보자 이런 전략이셨는데 매수가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일단 KC텍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장비주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외국인 쪽에서 수급 상황도 양호한 편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일단 추세 자체가 저는 6,800원 정도대를 좀 적정한 매수 가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추세 자체가 좀 플러스권으로 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오전장에서 좀 지켜보시고 지수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좀 관찰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수의 흐름과 크게 상관없이 지금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7,000원에서 7,050원 사이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후장에 크게 안 빠져도 지금 이미 좀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견주하니까 뭐 7,000원대 초반 정도 되면 사볼까요? 예, 그때부터 해서 6,800원까지는 매수 번역대로 생각을 하시고 네. 점차로 분할 매수하면서 차차 매수를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6,000원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못 잡을 것도 같네요. KC텍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지금 IT 관련 아주 작은 종목들, 삼성전자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도 아마 하나하나 언급드리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져도 IT 부품주, 장비, 재료주들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조정 오겠거니 기다리시다가는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은 따라가시는 전략도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 드디어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밀렸던 많은 상담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오늘 저희가 좀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체리빛깔 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또 시원한 답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를 한번 다시 드릴까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 코너명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보다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보고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반갑게 전화 받아주시는데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저기 CJ 인터넷하고요. 네. 코니글로리요. CJ 인터넷하고 코닉글로리, CJ 인터넷을 좀 먼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가격과 비중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매수가요? 매수가는 14,300원 했고요. 네. 비중은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요. 14,300원 정도시면 지금 13,750원. 일단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고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코닉글로리가 나머지를 다 채우고 있습니까? 20%신가요? 네. 예, 그래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두 종목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는 CJ 인터넷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인터넷이 지금 실적이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게임주 중에서도 CJ 인터넷 쪽이 조금 약하다라는 얘기를 저도 어디선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가 정확히 궁금하신가요? 일단 마이너스라서 빨리 좀 원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같고. 네,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이 얘기해 주셔서 사긴 샀는데 자꾸 수익도 안 나고 해서 예. 급해서 전화해본 거거든요. 예, 그 아시는 분이 그 뒤에 뭔가 말씀을 하진 않으셨고요. 네, 들고 있으라. 본인도 매수하셔갖고 지금 많이 걱정이신가 봐요. 아, 그러시구나. 그분도 오히려 조금 사라고 한 게 좀 미안하신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CJ 인터넷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닉글로리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아유, 아기가 있으시네. 네, CJ 인터넷은 전년도 대비 한 9%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CJ 인터넷 같은 경우는 스택크래프트 2를 PC방에 유통을 시킨다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14,300 같으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비중이 좀 문제죠.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은 좀 아시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급락하면은 전저점인 12,000원까지 12,85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동종목은. 네. 이때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때는 네.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4,300 같으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네. CJ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좀 가려면은 일단은 스타크래프트나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건이 나와야지 네. 동종목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극히 손절 라인은 아니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을 본다면은 한 12,600, 850원 정도를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제가 드린 거는 한 15,400원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물론 먼저 이제 알려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SK컴즈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사업상으로 구조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제휴를 했습니다. 물론 음봉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이런 것이 재료가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건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것도 그런지만 일단은 CJ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 재료가 네. 확실한 재료가 좀 나와야지만이 동종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매매 동향에서도 보면은 계속 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도가 그치는 시점을 갖다가 반등 시점을 보시고 네. 오늘 약세 흐름은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게임즈들이 최근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좀 기대감도 같이 가지시면서 좀
중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비중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뭐 13,700원 정도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4,000원대 초반에 사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얘기하셨으니까요. 게임주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또 어떤 더 좋은 오늘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조금 더 좋은 재료 그리고 중기적으로 조금 들고 계시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이상도 15,000원대 뭐 중반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혹여나 앞으로 뭐 주가 흐름은 솔직히 누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12,000원까지 혹시나 내려오면은 손절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 쪽을 아랫단으로 잡아주시고 중간에 매수가가 있겠고요. 그 윗단으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15,4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3개 정도 가격을 적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한번 중간 정도에서 반등이 좀 세지 않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시고 비중이 한 종목에 80%면 조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 저희가 50%라고 해도 비중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80%면은 정말 중간에 흐름을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CJ 인터넷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요? 네. 네. 되게 한 가지 더요. 네네. 비중을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비중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그 비중을 갖고는 조금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냐 이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비중 80% 많습니다. 80% 많고요. 비중은 항상 종목당 한 30% 정도를 생각하시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비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급락을 맞게 되면은 어떤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중은 항상 종목당 한 20% 30%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적당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조금 종목도 해주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종목도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매수가에서 만약에 조금 밀린다면은 그때 한 비중을 한 반틈 정도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한 반틈 정도 줄이면은 매수가가 14,300원. 14,300원 왔을 때 비중을 한 반 정도 정리하고 물량을 반만큼 이제 남겨놔라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비중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냐 이거가 궁금하신 것 네, 같아요. 중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14,300원이 꼭 아니고 네. 만약에 그 종목이 어떤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은 네. 물론 가져가셔야 되죠. 그런데 만약 종목이 힘이 없고 좀 밀린다면은 그때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네, 알겠습니다. 14,300원에 뭐 왔는데도 이렇게 강한데도 그때는 팔지 마시고요. 그때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 정도 매수가에는 이제 와서 플러스가 날 것인가 마이너스로 다시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것인가 좀 애매한 구간일 때 힘이 좀 없어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반 정도 얼른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갖고 조금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예. 왜 웃으세요? 얘기 듣고 나니까 네. 항상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예. 저희 다행이네요. 괜히 뿌듯해지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코닉 글로리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8,200원에 매수했었어요. 8,200원이요? 네, 사고 나서 계속 뚝뚝 떨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이것도 그 같은 분이 추천을? 아니요, 그건 그냥 제가 TV 보고 네, 제가 산 거였었어요. 네, 이게 조금 상태가 더 심하네요. 예. 예, 비중은 사실 작지만, 예. 그러니까 사고 나서 정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TV 보셨을 때 손절가를 얼마로 하라 이런 얘기는 없었나 봐요.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이런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만 듣고 제가 산 거였거든요. 네, 그래요. 저희는 오늘 꼭 손절가를 필요하다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코닉 글로리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8,200원에 사셨는데 지금 5,6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중 20%. 정혜원 전문가님, 손절해야 됩니까? 네, 지금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브레이크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동종목이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좀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 어떤 상향 쪽으로 반등할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코니클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소 강산 채굴권을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소 정도 같으면은
중국이 이제 가뭄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거의 생산을 못했죠. 네. 태양광 원재료인 메탈 실리콘을 갖다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7천원권에서 좀 데드가 좀 발생됐죠. 네. 예, 이 7천원권에서 데드가 발생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마음은 아파도 조금 잘라줘야 된다. 그렇죠. 왜? 예, 데드가 발생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충분한 그런 좀 생각 가지시고 네.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 헤어즈 코너를 하면서 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어떤 하락 추세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오고 계신다는 거. 예.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올라올 거라 생각하지만은 만약 기술적 분석 보면은 대대가 발생하면은 분명히 어떤 종목이든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매 동향으로도 봐도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없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신다면은 네. 조금 더 밑에 생각하시고 만약에 손절을 좀 생각하신다면 한 4,6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자. 물론 240일 이동 평균선이 5,250원 정도에 걸려 있는데 네. 이 선을 이탈하면은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할 자리가 아니고 지금 손절할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못 오더라도 만약에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점 7,150원에서 7,160원 사이에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요 종목은 보유 가능하고요. 그런데 자 1차적으로는 동종목이 일단은 6,4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실을 크시는데 만약에 어떤 지지선인 5,3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조금 비중 축소. 20% 같으면은 비중이 그리 많으시는 거 아닌데요. 일단은 제가 5,230원 정도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자.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반등 구간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동종목. 만약에 요 채굴권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어떤 단기적으로 반등도 가능하다. 예. 재료가 좀 나와야지만이 예. 동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크게 숫자를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원개발 테마주를 들고 계신 건데요. 지금 자회사가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기만 들리고 확실하게 자원개발을 해왔다,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일단 요 재료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도 반등하시진 못했지만 사신 이후에 반등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5,630원 정도인데 만약에 5,300원까지도 가면은 일단은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일단 감안을 해주시고요. 6,400원까지 일단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와야 그때부터 제대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그 다음 자리인 7,150원까지는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매수가인 8,200원까지는 조금 멀겠지만 그 정도 되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메모를 한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300원 정도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비중 축소,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6,400원까지 오면은 좀 반등을 하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7,150원까지 오면은 매수가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 정도에서는 이 종목 빠져나오는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메모를 좀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것도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그래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희도 뿌듯하고요. CJ 인터넷 코닉글로리 상담을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또 대처하는 것을 좀 잘 모르겠다,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좀 상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우리 정양은 전문가와 같은 마음인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제가 압박을 느끼는 10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한 분만 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고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삼성물산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정말 높게는 안 사셨기를 제가 바라는데 얼마에 사셨나요? 54,000원 샀습니다.
58,000원이요? 이거 54,000원. 아, 54,000원 언제쯤 사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쵸? 예. 오래됐는데 네. 많이 갔는데 매도를 못 했어요. 모든 게 아니라 안 했어요. 더 오를 줄 알고. 예. 그때 건설주 막 간다고 막 그럴 때 그때 사셨군요. 예. 올 초 막 이럴 때.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52,000,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들 안 좋은 얘기뿐이라, 그죠? 예. 그럼 혹시 손절을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손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요, 지금. 지금도 안 씁니다. 그냥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주건 어떤 식으로든 좀 기다리고 싶다. 근데 어떻게 언제쯤 해야 좋을지 이 삼성물산의 그 장래 앞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줄지 여기서 내가 손절을 해야 맞을지 그게 판단이 안 서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 좀 기다리면은 올라나 오른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한참 잘 가다가 지금 뭐 수급도 안 좋고 건설주 전체도 다 부정적인 얘기뿐이고 삼성물산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흘러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삼성물산은 최근에 흐름에서 어떤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분기 영업, 이게 전년도의 1분기죠. 네. 전년도의 1분기 비해서 올해 1분기는 3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요. 567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또 사우디의 그 세계적인 빌딩이죠. 킹덤 타워를 포기한다. 이래서 주가가 많이 흘렀는데요. 네. 자, 건설주들의 앞으로 어떤 그 반등을 놓으려면은 1차적으로는 해외 수주보다는 국내에 어떤 그 아파트의 어떤 그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해외 수주도 해외 수주지만은 수주보다는 어떤 그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종목이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보면요. 네. 자, 지금은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그죠? 네. 예,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종목이 지금 시장이 좋았는데도 어떤 건설주들은 못 갔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손절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54,000원 같으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종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매매 동향으로 보면은 기관들은 거의 물량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시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샀다 팔았다 하는 어떤 우왕좌왕하는 별로 의미 없고요. 의미 없고요. 그래서 자, 오늘 동종목이 일단은 손절 안 하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손절은 만약에 좀 5만 원 이탈한다면 이 종목은 정말 손절을 해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정도면 바닥이라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5만 원 선이 바닥이다 하면 사실은 바닥을 누구나 예측할 수 없지만은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은 1차적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만약에 5만 원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4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만 원 선에서 지지선이 된다면은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면은 한 6만 원 선에서 한 6만 3천에서 6만 5천 원까지 예, 중기적으로. 근데 그건 뭐 장기 얘기고요. 네, 그렇죠. 예. 어떤 건설주의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거 호재가 나오는 게 요원하다 이거죠. 예, 지금 뭐 리포트도 좀 뒤져보니까 뭐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밀리면은 또 조금 양봉 뛰면서 끌어올리고 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건설주의 이 하락은 누구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지하 3층이 될지 지하 30층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검색하셔서 삼성물산 했는데 5만 원이 아니라 뭐 4만 9천 얼마 이렇게 뜨게 되면요. 그때 곧바로 그냥 매도 주문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물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5만 4천 원에 매수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네, 뭐라고요? 저기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산은 건설주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태양광산에도 상당히 진출한 걸로 봉시에 보면 보다 나와 있던데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물산이 건설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문도 많은데 비중이 문제죠. 그렇죠. 네, 건설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중이 많고요. 물론 뭐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어떠한 그런 사업에 대한 비중이 약하기 메인 때문에 사업이 건설이다. 메인 사업이 건설이기 때문에 어떤 선두 사업이 건설이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 종목이 만약에 반등하면은 분명히 반발 매수 심리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 주기가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택대가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을 먼저 보시고 다른 사업은 조금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말씀하시기로는 예, 건설주가 중심이기 때문에 건설주 못 가면 삼성물산 주가가 좀 가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말씀하신 것도 팩트는 맞지만 건설주가 메인이라 메인 사업이 부진하면은 주가가 갈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의 지분이 4.5%인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스터디를 하셨네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대답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한 4%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물론 뭐 삼성의 어떤 계열사들은 다 얽히고 섞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극히 조금 어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누구나 다 일단은 알고 있는 예.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의 어떤 그 실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시면서 예. 너무 어떤 뭐 내가 어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 물론 뭐 삼성생명도 지분을 가지고 네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생명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은 동종목도 조금 반등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될 만한 그런 뭐 작은 종목들, 뭐 작은 그런 재료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재료를 상쇄하는 정말 커다란 먹구름, 예, 건설의 부진이라는 건설주 전체의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이 모든 호재를 다 덮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좀 거쳐야 햇볕을 보게 되겠죠. 그 먹구름이 거치는 걸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에 5만 원 깨지는지는 꼭 좀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5만 1,800원까지 조금 더 내려오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물산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해우소 코너 뭐 두 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네요. 전화번호 02-3153-2611 전화 받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상담 못 해드린 내용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1730선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요. 30선이 돌아올 줄 모르는군요. 14포인트 하락한 1721포인트, 기관이 1,0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관망하나 보다 했었는데 매도로 확실히 자리를 잡습니다. 선물도 3,000계약이나 팔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500억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오후에서 특별히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주문이 많습니다. 오전은 좀 관망을 하시고요. 오후장에서 회복을 하는지 더 빠지는지 주가 흐름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